오늘은 잠 안 올 때 듣는 영화 이야기 애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애수는 정말 명작 중의 명작이죠. 참 오래된 영화인데요. 1940년도 작품입니다. 물론 흑백이죠. 우리나라의 영화 자체가 활성화가 돼 있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1952년 전쟁 말기에 개봉이 되었고요. 57년과 63년에 재개봉이 됐었지요. 그래도 명작이다 보니 70년대와 80년대의 TV 주말 영화에는 항상 단골 작품으로 등장했었지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비비안 리 그리고 로버트 테일러가 열연하며 사랑의 기로에 선 수많은 남녀들에게 눈물을 글썽이게 한 최루성 있는 추억의 명화입니다. 원래 이 영화의 원 제목은 워털루 브리지이지만 작품 내용이 너무나 슬픈 사랑이다 보니 국내에서 깊은 슬픔의 뜻인 애수로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기억하기에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영화는 그 유대계 미국인인 머빈 르로이 감독이 깽 영화를 비롯한 각종 장르를 만들다가 여기에서 그동안에 쌓인 완결된 기법을 펼치게 되는 뛰어난 기량의 결정판이 됐죠. 그리고 명배우 비비안 리와 로버트 테일러의 그 환상의 결합을 만들어낸 정말 최고의 명화가 되고야 말았죠. 그 지난번에 녹음했던 명화 닥터 지바고도 그렇듯이 이렇게 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전쟁은 사랑을 남기고 또 사랑은 전쟁과 함께 사라지는 그런 것이 영화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시작은 이제 로버트 테일러가 런던의 워털루 다리 위에서 지프를 타고 내리면서 시작이 됩니다. 로이 크로닌, 로버트 테일러가 분하고 있죠. 그의 계급은 대령입니다. 그는 프랑스 전선으로 부임하기 위해서 워털루역을 향해서 달리는 중이었습니다. 군인다운 단정한 메모새엔 기품이 넘쳐 보였으나 어딘가에는 얼굴엔 쓸쓸한 표정이 어리어 있었죠. 로버트 테일러가 분한 그의 모습은 우리 그 어린 시절에 그가 너무나 잘생기고 콧날이 빼죽해서 별명을 뺑코라고 불렀어요. 이 영화에서는 48살이 된 48살이 된 날까지 독신으로 지내고 있다고 나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서 서서히 워털루 다리 난간으로 가게 됩니다. 난간에 기대어선 그는 호주머니에서 조그만 마스코트를 꺼내어 듭니다. 자, 트렌치 코트를 입었으니까 멋있어 보이죠. 일생을 통해서 언젠가는 잊을 수 없는 마스코트. 그의 눈앞으로 슬픈 과거의 사랑의 추억이 서서히 물결을 이루면서 다가오게 됩니다. 자, 역시 이 영화 전쟁이 배경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죠.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느 날 워털루 다리 위를 산책하던 25살의 젊은 대위 로이 크로닌은 때마침 공습경보로 지나가던 사람들과 함께 지하철도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는 프랑스 전선에서 휴가를 받고 나와 있다가 내일로 다가온 부대 교환을 앞두고 혹시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런던과의 이별을 아쉬워하면서 황혼의 거리를 거닐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혼자 생각이 많았겠죠. 전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요. 그때 그는 핸드백을 떨어뜨려 쩔쩔매고 있는 한 처녀를 도와주고 함께 대피를 하게 됩니다. 혼잡한 대피소 안에서 그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이러
레스터. 예, 그 유명한 비비안 리가 분하고 있습니다. 비비안 리는 벌써 여기서부터 대단히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올림픽 극장에서 공연 중인 올가 키로바 발레단의 무이였습니다. 공습이 해제되고 밖으로 나오자 마이런은 로이가 전장으로 출정한다는 말을 듣고 행운이 있기를 빈다면서 조그만 마스코트를 쥐어주고는 서둘러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극장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던 마이런은 객석을 바라보다 뜻밖의 로이의 웃고 있는 얼굴을 발견하고 놀랍니다. 이제 영화에서 보면 이 비비안리의 그 놀라는 표정이 아주 일품입니다. 일품. 그 놀라움은 이내 기쁨으로 변해서 설레는 가슴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로이는 사람을 통해서 마이러에게 쪽지를 전하게 되죠. 로이의 초대를 받은 마이러는 대단히 기뻤지만 그것도 순간이었습니다. 완고한 키로바 여사에게 발각되어 야단을 맞고 거절의 편지를 쓰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친구 키티, 예, 여기 나온 영화배우 이름은 버지니아 필드입니다. 그 친구의 도움으로 둘은 몰래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곳에서 싹트기 시작한 이 두 남녀의 사랑은 다음날 로이의 청혼으로 이어지나 참전을 앞둔 로이의 스케줄이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결혼식도 제대로 올리지 못한 채 전쟁터로 떠나고 맙니다. 이에 상심이 된 마이라는 전쟁터로 떠난 로이를 마중하러 워터루 브리지역으로 나가고 그로 인해서 공연 시간을 못 마쳤습니다. 그녀는 발레단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 당시 그 전쟁 중에 그 여성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게 대단히 어려웠던 시기라는 것이 영화에서 나타납니다. 살 길이 막막해진 마이라는 직업을 구해서 헤매고 다니지만 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로이 어머니를 만나러 나간 장소에서 우연히 전사자 명단에 들어있는 로이 이름을 발견하고 커다란 절망에 휩싸이게 됩니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인터넷이나 핸드폰 등이 있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신문이나 이런 데 나와 있는 것을 보고선 뭐 진짜로 다 알게 되겠죠. 상심해서 떠돌던 마이라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거리의 여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안타깝죠. 그런데 어느 날 워터루역에 나갔던 마이라는 건강하게 살아 돌아온 로이를 귀국하는 군인들 사이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깜짝 놀랐죠. 그러나 마음은 오직 로이를 사랑하지만 육체는 이미 허락할 수 없는 그러한 몸이 되어서 풍한의 눈물만을 흘리게 되는데 결국 지난날에 대한 후회와 사랑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으로 행복해야 될 둘의 사랑은 무너지고 마이라는 워터루 브리지에서 지나가는 차에 뛰어들어서 자살하고 맙니다. 이 영화는 이렇게 비극으로 끝납니다. 더군다나 영국의 그 흐리고 비 오는 날씨가 이 영화의 배경으로 나오기 때문에 더욱더 슬픈 모습을 보여주어서 영화의 이름도 애수지만 당시 이 영화를 보았던 많은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는 그런 눈물의 명화라고 평하고 싶습니다. 자,
자, 줄거리는 대단히 한편으로는 간단하고 뭐 어쩌다가는 유치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순수한 사랑, 이 순수한 사랑 속에서 이 로버트 테일러와 비비안 리의 정말 그 눈빛 연기와 제스처, 대단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는 팬들이 많아서 영화를 되새기기 위해서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예, 여기서 영화만큼 영화처럼 살았던 비비안 리, 이 명배우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비비안 리는 인도에서 출생했어요. 근데 인도가 당시 영국 식민지였었죠. 그래서 영국계 배우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인도에 오래전에 정착한 아르메니아 가톨릭 계통 집안 출신으로 혼혈이었고요. 외할머니 역시 인도에서 나고 자란 아일랜드인이었습니다. 외가가 아주 부자여서요. 그때 승마도 배우고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어머니 역시 가톨릭 신자였고요. 가톨릭 미션 스쿨을 다녔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그 지도로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첼로 등 이렇게 악기도 좀 배웠고, 나중에 영화 배우가 되는 학교 친구 모린 오설러번의 영향을 받아서 배우를 꿈꾸게 됐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닐 때 프랑스어와 이탈리아도 좀 배워서 외국어에 능통했었죠. 그리고 1931년부터는 부모님이 또 적극 지지를 했어요. 그래서 런던 왕립 연극학교에서 연기를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명배우 중에서 그냥 인물만으로 배우가 됐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명배우들의 과거를 보면 항상 어릴 때부터 쉬운 말로 끼가 있었습니다. 역시 비비안 리 역시 연극 무대 데뷔를 시작으로 해서 나중에 명배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에 데뷔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명배우 로렌스 올리비에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알게 되면서 영화에도 같이 출연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으나 그렇게 같이 출연한 영화는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둘이 서로 사랑을 하게 됐어요. 불륜이 시작된 거죠. 이미 이때 비비안 리는 결혼을 한 사람이었고 또 로렌스 올리비에도 결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혼을 하고 결혼을 하려 했으나 또 각각의 배우자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서 이 두 사람은 동거를 하게 되죠. 1947년 영화사 MGM에서 테네시 윌리엄즈의 원작인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가 나타나게 됩니다. 대단한 영화죠. 연극으로도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연극이나 이런 걸로 너무 많이 상연이 됐었죠. 인기가 있었고요. 테네시 윌리엄즈는 안티고나라는 데서 리의 연기를 인상 깊게 보고 리를 위해서 웨스트엔드 공연의 블렌치 두부야 역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로렌스 올리비에가 연출을 맡게 된 이 영국판 공연은 총 326회나 올라갔으며 상업적인 성공을 거뒀지만 케니 스타이넌 등 일부 유명 영국 평론가들은 리의 연기를 비난해서 리는 이때부터 큰 고통을 받기도 했습니다. 브로드웨이판을 연출했으며 영화판까지 감독하게 된 일리어 커젠 역시 리가 연기한 웨스트엔드판 블렌치 두부아를 좋아하지 않은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커젠은 역시 리의 연기력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따라서 영화판이 기획됐을 때 커젠은 리는 전혀 고려하지도 않았고 브로드웨이에서 블렌치 두부아 역으로 같이 일했던 제시카 텐디와 또 함께 해볼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텐디는 인지도 부족을 이유로 영화 제작자에 의해서 제외되었죠. 연극계에선 이미 존경받고 있었지만 영화계에서는 완전히 초짜였던 공동 주연 마론 브란도가 여기서 나옵니다.
마론 브란도와 함께 이 영화는 대단한 흥행을 했죠. 리를 제외한 영화판의 배역들은 액터스 스튜디오 출신의 브로드웨이판 출연진이 거의 그대로 모두 넘어온 상태였죠. 따라서 제시카 텐디가 낙마한 것에 대한 배우들의 반발이 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때와 마찬가지로 영국인이 남부 여성을 연기하는 걸 가짜 미국인 흉내라고 비판하는 업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상처 입은 나비처럼 연약하면서 아름다운 면모가 인물에 완벽하게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한 편 찍는 데 있어서는 그 뒷 배경하고 후문을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이 영화와 관련된 사람들의 종사하는 사람들은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촬영 초반에는 비비안니는 출연진 전원과 감독과 심한 갈등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론 브란도는 의외로 저속한 농담을 아무렇지도 않게 같이 즐기는 등 자신과 비슷하게 털털한 면모가 있음을 발견하고 비비안니하고 친해졌습니다. 이 영화에서 기존의 연극 연기를 하던 배우는 비비안니뿐인데 배역 자체가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과잉 행동을 하는 인물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리의 연기 양식은 이 역에 잘 부합됐다고 평이 돼 있습니다. 영화계 평단 역시 리의 연기를 극찬해서 비비안니는 한 번도 받기 어려운 상을,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을 2번이나 따냈습니다. 이해에 비비안니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이 영화는 요즘도 TV에서 많이 합니다. 조지 버너드 쇼의 시저와 클레오파트라를 동시에 공연하는 대단한 실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이 영화 애수를 우리가 보다 보면 애수의 어떤 줄거리는 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연을 맡은 비비안니의 얘기가 영화처럼 더 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화가 히트를 쳤는데도 그저 그런 배우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또 비비안니를 깎아내린 케니스 타이넌을 비롯해서 영국의 연극 평론가들은 공연 2개를 동시에 해내는 건 역시 무리였다라며 리의 연기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블란치 두부아 역에 오래 과몰입한 것처럼 겹쳐서 정신적 장애가 극심히 악화되고 맙니다. 안 그래도 영화 전에 연극에서도 블란치 두부아 역을 맡았으니 영화 촬영 기간까지 합치면 무려 1년 이상을 반정신 이상자 역에만 빠져 있던 것입니다. 비비안니 본인도 후에 이 역할은 자신을 미치게 만들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촬영 현장에서도 이러한 정신적 장애는 절정에 달했고 로렌스 올리비에가 소환돼서 왔지만 갈등까지 일어나면서 촬영이 또 멈춰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작사인 파라마운트 픽처스는 리를 대신할 여배우로 MGM에서 엘리자베스 테일러를 빌려왔다고 할까요? 모셔왔다고 할까요? 어쨌든 왔습니다. 이때쯤 리의 발작을 돌봐준 친구 데이비드 니븐과 스튜어트 그레언저는 훗날 매우 참혹한 경험이었다고 해상을 했습니다. 리와 핀치는 남프랑스로 사랑의 도피를 했습니다. 1955년 스트랫포드의 시비야 공연에선 아예 둘이 손을 잡고 돌아다녔죠. 그러나 리는 계속 환각에 시달리면서 헛소리를 중얼거렸고 야밤에 알몸으로 정원을 돌아다니다가 발견되기도 했으며 암호하거나 서로 연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헐리우드에서 벌어지는 각종 환락 판티에 참석해서 연하의 신인 배우들을 만나기도 하고 약간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로렌스 올리비에는 셰익스피어 연극에 계속 함께 나왔었는데 삐걱거리던 실제 관계가 무대 위로 이어져서 전반적으로 평이 좋지 않았습니다. 1956년 노엘 카워드가 쓴 사우스 시 버블 남해의 포마를 공연하던 중에 비비안니는 임신 사실을 알고 하차하기로 결정했는데 하필 마지막으로 정해뒀던 공연날 유산을 하고 맙니다. 이는 또 몇 달간의 긴 우울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비비안니는 타이터스 앤드로니커스를 공연하면서 로렌스 올리비에와 동료 배우들에게 화풀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리와 로렌스 올리비에는 결국 1958년에 별거에 들어가고요. 그 사이에 또 로렌스 올리비에는 배우 존 블로라이트와 만나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비비안니는 또 배우 잭 메리베일과 동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메리베일은 이제 세 번째 남자였죠. 폐결핵 환자가 된 비비안니를 계속 잘 돌보게 됐습니다. 결국 세 번째 남자가 비비안니를 마지막까지 돌보는 정말 특이한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영화 배우들은 영화처럼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자, 인생 말년에 로렌스 올리비에와 비비안니는 이혼한 후에도 서로를 그리워하며 서신을 교환했지만 이미 각자 다른 사람과 사는 관계로 예전처럼 재결합하거나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 두 명배우들의 그 사랑은 지금까지도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불륜으로 시작된 사랑이지만 진정한 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비비안니의 사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67년 7월 8일 리는 에드워드 올비의 미묘한 균형, 런던 초연을 준비하던 중에 폐결핵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메리 베일의 연락을 받고 리의 집에 도착한 로렌스 올리비에는 리의 시체가 눕혀진 침대 곁에 서서 둘 사이에 벌어졌던 그 모든 죄악에 대해서 신의 용서를 갈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리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웨스트엔드 극장들은 1시간 동안 차양 조명을 소등하며 리를 기렸습니다. 가톨릭 장례식은 런던 카더간의 세인트 메리 성당에서 진행되었고요. 메리 베일이 런던의 세인트 마튼 앤더 필즈 성공의 교회에서 연 추도식에서 리의 전 배우자들인 홀먼과 올리비에가 함께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제 비비안니의 유해는 화장이 돼서 이스트 서식스 타거리지 밀에 자리한 리의 여름 피서용 별장 호수에 뿌려졌습니다. 자, 3명의 남편들이 이 여자의 죽음에 함께하는 대단한 명배우의 그 마지막이었습니다. 외동딸 수잔 리 홀먼은 작가 배우로 활동하다가 2015년 향년 81세로 사망했습니다. 자, 딸이 낳았던 3명의 손자가 지금 비비안니의 핏줄을 잇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명배우의 사망을 애도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얼굴이 잘생겨서 여성들에게 최고의 인기였던 로버트 테일러 배우에 대해서 트로피를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1911년 미국 네브라스카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는 그 순수한 여성 역할들의 그 스크린에서 돕는 그 MGM사와 그 조연 계약을 맺고 하던 조연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1934년 어느 날 우연히도 MGM이 제작하고 있던 20분짜리 단편 영화 연작의 주연 배우가 몸이 아파서 촬영에 빠졌을 때 이때 대타로 뛰게 되면서 주연 배우가 됐습니다. 행운이었죠. 루돌프 발렌티노에 견줘질 정도로 연애물에서 큰 인기를 끌었지만 MGM의 수장 루이 B. 메이어는 테일러가 남성 성으로는 대중의 매력을 호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큰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학 배경의 스포츠 영화 옥스포드의 영웅을 통해서 남성 관객들에게도 인기를 얻게 되었고요. 애수까지 비비안니와 찍으면서 스타가 되었습니다. 1935년 춘희를 그레타 가르보와 같이 출연을 했었고요. 51년에 쿠어바디스를 데보라카와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52년에 아이반 호우를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같이 해서 명배우의 반열에 오르게 됐습니다. 네, 그와는 여담이 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때 복무를 했었고요. 또 와이프인 바버라 스테뉴과 결혼 생활 중에 라나 터너와 바람을 피웠다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그리고 에바 가드너와 관계를 가진 적도 있다고 돌았고요. 예, 이렇게 미국의 명배우들은 뭐 결혼 이혼 뭐 한두 번 하는 거는 뭐 기본입니다. 한국의 우리나라 무용과 최승희하고도 상당히 친한 친분이 있어서 최승희를 할리우드 데뷔까지 주선해 줬다고 풍문이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평양 전쟁 때문에 뭐 취소가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폐암으로 약 57세에 사망을 했습니다. 너무 일찍들 갔어요. 비비안니도 그렇고요. 예, 이 두 명배우가 있었기 때문에 영화 애수가 빛난 것이죠. 물론 조연들의 연기도 훌륭했지만 특히 배경을 런던에 그 비가 오는 참 우울한 분위기 속으로 찍은 거는 그 배경도 참 영화에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화 애수는 오랜 기간 지금의 이제 50, 60, 70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명영화 중에 영화였습니다. 이 작품은 그 미국인 머빈 르로이 감독이 깽 영화를 비롯해서 여러 영화를 만들던 중에 이제 실력이 쌓여져서 이 러브 스토리를 한번 만들었는데 큰 히트를 쳤습니다. 특히 이 작품으로 비비안니는 대성하는 또 이 감독도 이 영화로 흥행에 성공하는 바람에 돈을 많이 벌었죠. 예. 그래서 영화를 이렇게 녹음을 하다 보면 저도 공부가 참 많이 됩니다. 근데 영화 공부는 재미있어요. 다른 어떤 공부하고는 틀리게 스토리가 있으니까요. 영화 공부를 하면서 녹음도 하고 또 그들이 지나간 사진을 보면서 지나간 추억의 명화를 다시 한번 그려보는 이 시간이 대단히 즐거운 것이죠. 자, 그렇지만 요즘에 젊은이들은 이런 애수애처럼 순수한 사랑을 과연 하고 있나 한번 자기 자신도 뒤돌아보고요. 혹시 순수한 사랑을 잊어버리셨다면 이 애수라는 영화를 반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화를 보시게 되면 다시 순수한 사랑은 무엇인가? 과거에 우리 젊은 시절에 어떤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거나 남성이 있을 때는 애타게 그리워하던 그런 사랑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화에 출연했던 비비안 리도
뭐 3번이나 결혼을 했지만 두 번째 사랑은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그리워했고요. 예, 그래서 영화 애수를 다시 한번 보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영화 애수는 비비안 리의 상큼한 매력과 무지하게 잘생긴 로버트 테일러의 연기력이 합쳐진 지금까지 정말 10등 안에 드는 그러한 명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잠 안 올 때 듣는 영화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